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글로벌 스포츠 공룡이죠. 나이키. 여기에 요즘 큰 변화들이 있다는데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생산기지 이동부터 뭐 마케팅 전략 수정까지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핵심만 딱딱 짚어보죠. 네, 목표는 명확합니다. 이 급변하는 시장, 특히 그 미중 갈등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나이키가 지금 어떤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좀 빠르게 파악하는 겁니다. 특히 뭐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았다 이런 뉴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당신도 궁금하실 텐데요. 바로 시작하죠.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그 생산기지의 변화인데요. 미국 관세 때문에 중국 생산을 줄인다 이건데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 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? 10억 달러면 어휴 정말 큰 금액이니까요. 네, 그 관세 영향이 아주 결정적이었어요.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으로 가는 물량 있잖아요. 그 물량의 중국 생산 비중을 2026년 5월까지 지금 한 16% 정도인데 이걸 9% 미만,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낮추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미 베트남, 인도네시아, 인도 이쪽으로 생산 거점을 막 옮기고 있고요. CFO도 공급망 최적화로 비용 부담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동시에 또 미국 내 일부 제품 가격은 이미 올렸다는 점 이것도 좀 주목해야 합니다. 단순히 옮기는 것 이상으로 좀 복합적인 대응인 셈이죠. 아, 그렇군요.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최근 분기 실적은 예상보다는 좋았어요. 매출 감소폭이 시장 예상보다는 작았고 순이익도 괜찮았죠. 주가도 확 뛰었고요.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대목은 좀 다른 데 있다면서요. 맞습니다. 바로 러닝, 그러니까 달리기 부문입니다. 이쪽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. 페가수스나 보메로 같은 신제품들 있잖아요. 이게 반응이 꽤 좋으면서 핵심 스포츠 분야에서 다시 좀 힘을 얻고 있다.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죠. 동시에 에어포스 원 같은 좀 오래된 라이프스타일 모델들 이런 건 비중을 좀 줄이고 있고요. 그러니까 핵심 스포츠 유산 여기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통하기 시작했다.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모닝스타 분석가도 경쟁사들도 아마 가격 올릴 거다. 그래서 나이키 점유율 하락은 좀 제한적일 거다. 이렇게 보더라고요. 잠깐만요. 그럼 제품만 바꾸는 게 아니라 마케팅 지출은 오히려 늘렸는데 쓰는 방식을 바꿨다고요? 지금 비용 절감한다고 하면서 마케팅비를 늘린다. 이건 좀 의외인데요? 네,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. 마케팅 예산은 작년보다 15%나 늘렸어요. 그런데 그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. 예전처럼 단기 판매 수치 올리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소위 퍼포먼스 마케팅. 그 비중은 줄이고요. 대신에 스포츠 그 자체의 본질,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여자 육상 선수 페이스 키피에곤이 1마일 4분 돌파 도전하는 그런 인간 한계 도전 이벤트 같은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스포츠, 혁신, 스토리를 엮은 좀 굵직한 캠페인들을 하고 있죠. NBA나 NFL 같은 핵심 리그 파트너십도 더 강화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단기 매출보다는 좀 길게 보고 장기적인 팬덤 구축에 투자하겠다.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 시장하고 마케팅은 좀 브랜드 본질 강화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근데 사실 진짜 문제는 중국 아니었나요? 거기 경기 둔화에다가 거차오라고 그 애국 소비 트렌드, 또 현지 브랜드들 막 떠오르고 이러면서 매출이 꽤 크게 들었던데요. 그쪽은 완전히 다른 조건법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. 정확합니다. 중국에서는 win now,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기자. 이런 전략 아래서 거의 극단적인 현지화를 추진 중입니다. 글로벌 전략이랑 좀 다르게 철저히 중국 소비자 취향 저격하는 제품 만들고 현지 스포츠 스타들이랑 협업하고 푸셩이나 탑스포츠 같은 현지 유통 파트너들이랑 관계도 더 돈독히 하고요. 그리고 티몰, 징동 같은 현지 온라인 플랫폼 연동도 강화하고 요즘 또 여성이나 아웃도어 쪽이 뜨니까 그 트렌드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요. 상하이에 아이폰 스튜디오라는 걸 아예 만들어서 중국 전용 캠페인이나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. 과연 나이키라는 이 글로벌 브랜드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런 수준의 현지화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.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재고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또 전 세계적으로 3년간 20억 달러 비용 절감 목표를 추진 중이다. 이 모든 움직임들을 종합하면 지금 나이키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? 큰 틀에서 보면요. 관세 같은 외부 충격이나 시장 변화 이런 거에 맞서서 생산, 가격,
마케팅, 비용 구조까지 거의 전방위적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핵심 스포츠 분야에서 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고 또 브랜드 중심 마케팅으로 전환하는 건 꽤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요. 중국 시장은 분명히 큰 도전 과제죠.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과감한 현지화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단기 실적도 방어하고 중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또 공급망 안정화까지 여러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좀 복잡하면서도 대담한 전략 실행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정리하자면 나이키는 외부 압박 때문에 생산지는 다변화하고 마케팅은 단기 성과보다는 브랜드 근본에 좀 더 집중하고 특히 그 큰 도전 과제인 중국 시장에서는 초현지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. 이런 얘기군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래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여기서 떠오릅니다. 이렇게 중국에서는 완전 철저한 현지화를 하고 다른 시장에서는 또 글로벌 스포츠 유산이나 혁신을 강조하는 이런 이원적인 조건 방식이 앞으로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정의 자체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? 어쩌면 우리는 점점 더 얼굴이 다른 두 개의 나이키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네, 오늘 나이키의 변화에 대한 이런 심층 분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